네, 한국경제TV 5시간 특별 생방송 2020 하반기 핵심 유망주 1부. 안녕하세요, 최기현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 주식시장,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와 또 이 동학개미라고 불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활약, 또 그들이 이루어낸 반전까지 그야말로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가온 하반기를 장식할 핵심 유망주들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또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 믿음직한 형님, 믿고 보는 파트너 우리 권태민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1부, 네. 5시간 한데 1부의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네. 어깨가 그만큼 좀 무거우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좀 어느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시겠다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1년의 반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3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해서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럴 때에는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이 떨어질 때, 네. 횡보할 때, 상승할 때 올라가는 섹터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려드리기가 싫은 부분인데 이 개인 투자들이 너무 이제 그 주린이라고 하는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로 이 전문가들이 알려드리기 싫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다 터놓고 다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해 볼 텐데 우리는 또 오늘 네. 다 못다한 얘기는 특강을 통해서도 해주시겠지만 또 네. 내일 또 만나 뵙습니다. 네네. 월요일 날 10시에 또 밤에 만나 뵈니까 또 거기서도 또 이야기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상반기 관전평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 상반기 어떤 큰 이슈가 좀 눈에 들어오셨고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상반기는 2월 달부터 시작된 그 WHO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네. 그 상황이 뭐 아주 메가톤급이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더라도 100년 만에 한번 오는 재앙이다. 예전에 그 스페인 독감 이후에 가장 큰 그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동학개미라는 미명 아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됐죠. 네. 그 이중에 하나는 금리를 제로 금리로 거의 이제 확정을 지으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놔봤자 이자가 붙지 않는 이제 돈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좀 지났다라는 그냥 안정적인 것은 좀 지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에 묶여 있는 돈 부동자금을 빼서 유동화시키는 그런 그런 그 자금이 투입이 돼서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네.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종합주가지수가 35%가 빠졌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그것을 막아준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돈을 찍어서 뿌리는 것 그런 정책. 연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국고를 써가면서 이제 경기를 살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한 2가지 정도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요. 뒤에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사실. 돈을 뿌려서 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돈을 찍어서 돈을 뿌려가지고 시장을 받치려고 했는데. 네. 미국에서 나온 그 경제 지표는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거의 직전 고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좋았다면 직전 고점 넘어가서 더 한 3만 포인트 갔어야 되겠죠. 돈의 힘까지 본다면 쏟아부은 돈을 따진다면 2만 7천이 아니라 3만까지도 가야 되는 그 돈의 그 양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걸 못 가고 있고 그러면 5월 달부터 상당히 경기가 위축됐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의 반등은 나왔지만 돈의 힘이다. 네. 실제로 경제 지표는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돈을 뿌려서 이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7월 13일이 지나면 7월 미국 분기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7월 13일, 15일이 되면 재난지원금이 1차가 끝납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돈을 쓸까? 지금 그 외부에 나가 보시면 이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순까지는 상당히 장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6월 15일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또 뚝 떨어졌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재난지원금이 다 소진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2차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또 시장이 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늘 나온 뉴스 보더라도 코로나19가 지금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네. 미국에서 뭐 250만 명이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고 남미는 인구수가 세계의 8%밖에 되지 않지만 역시 250만 명이 넘어가는 그렇죠. 이런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시장 상황,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더 뿌린다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2차로 준다 하더라도 잠깐은 지수를 받칠 수 있겠지만 경기를 받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만약에 그 약발마저도 안 먹히게 되면 시장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을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다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상승론자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고 약방문이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어라고 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단도리를 해놓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투자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상반기 관전평을 좀 해주셨고요. 네네네. 하반기에도 네. 요약을 해갖고 하반기에 예상도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하나씩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빠진 후에 네. 이전의 주가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위기가 어떤 분들에겐 또 굉장한 기회로 다가온 참 아이러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장이 우리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반전 드라마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없다라는 네.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각종 부양책입니다. 경기 네네. 부양책. 이게 이 반전을 말해주는 이 상황에 부양책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네네.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팬데믹이 2차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에 또 퍼질 것 같다라고 예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세계은행인가요? IMF인가요? 거기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네. 우리나라가 경기 하락률이 가장 1등이다, 가장 네, 좋다라고 가장 했는데 적은 것으로 1위. 그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년도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면 플러스 3%를 또 예측을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하에 대해 그 위쪽에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밑에보다는 3%면 일자리가 3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이라든가 IMF 지나고 나서 경기가 화랑이었을 때 네. 그때는 뭐 경제 성장률이 뭐 7%다 그러면 일자리 7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1%, 2% 성장 이러면 일자리가 한두 개는 늘어난다는 것이 좀 좋다는 것이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다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뭐라고 어떤 하셔도 우려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상승론자인데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바친 시장이지 경기가 좋아져서 좋아진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연관지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 괴팍하게 이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개구장이 같이 이렇게 막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데 경제 효과로 본다면은 그분이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더 잘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미국의 승부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볼코로라 그래가지고서는 은행에서도 이제 돈을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경우까지 네. 생각을 해놓은 것이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 사실 저는 마이너스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을 때 목요일 날입니다.
주가가 거의 1000포인트로 올라가야 돼요. 네. 이 불코로는 게 이게 상당히 센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골드만스가 한 4%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막 글로벌 IB들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많이 못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열린 특강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금요일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약발이 안 먹힌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우려가 된다 했는데 우려하던 바대로 750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은 앞서 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앞서 와 있지만 앞서 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월 화요일 날 또 지난번과 같이 큰 폭의 하락이 만약에 한 번 더 진행이 된다면 이건 정말 또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한번 겪어봤던 그렇죠. 단기간에 35%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반 이상이 깡통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 일단 넘었습니다. 네네. 엄청난 숫자죠. 1000만 네. 명이 넘은 상태이고 미국은 어제 일자 기준으로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네네, 48,000명인가요? 이게 이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최고치를 경신한 이 숫자 이 자체가 사실은 무시 못할 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분명히 미국에도 시장에도 어떤 큰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만 챙겨 보셔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미국에서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확진자 한 명당 네. 무증상 확진자가 1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 3억 명 중에 약 2천만 명이 감염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밝힌 거는 250만 명인데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부분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시험 하는 것에 대해서 4억 명분을 미리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발맞춰서 지금 접촉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백신이 확신되게 나오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문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치료제가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지만 지금 변종된 것이 한 6개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럼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이런 그러한 우려감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대한 또 뭐 방역도 또 중요하고 그래서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뭐 마스크라든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또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좀 자꾸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뜻하는 겁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의 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다. 검사를 덜 하면 안 나올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게 합니다. 일본의 논리잖아요. 일본의 예. 논리.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남부 지역이 가장 먼저 이 제재를 완화하고 활동을 재개했는데 네. 거기서 막 900명씩 나오면서 9,000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안 움직이는 그 이동 제한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고 일본도 100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60명 이상 나오고 있고 그래서 2차 유행이 온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1차 팬데믹 상황 이후에 충격이 완화되고 돈을 뿌려서 받쳐놨는데 2차 충격이 또 온다면 아예 무뎌져 가지고 시장에 반응이 없으면 좋겠는데 네. 반응을 해준다면 이거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일단 현금화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갈 텐데 또 부동산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요점 정리를 해보면 네. 미국에서 다시 만약에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잠시 후에 이제 강의 내용이 있지만 상당히 데미지 크게 입을 수 있고 오히려 이걸 갖다가 자금을 더 풀어가지고 네. 엄청나게 좋게 또 환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이 후자 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다가오는 9월 말에서 10월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센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의 지지율 때문에 막으려고는 하겠지만 완전히 막지는 않고 그때 가서 막을 정치적인 의도가 좀 들어 있을 것이다라는 좀 냉정한 판단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네네네. 그리고 또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 될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드려봤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 네. 준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우리 시장 어떤 일단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와 네. 함께 저희가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씩 네. 좀 디테일하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업종, 네. 과연 어떤 업종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그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하반기 우리 시장에서 우리 권태민 파트너의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슈들은 어떤 걸 먼저 뽑으시겠습니까? 일단 선거도 있고요. 공매도 이야기도 9월 15일 날 또 있습니다. 공매도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11월에 미 대통령 선거도 있고 네네. 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뭐 이거는 거의 뭐 가정화가 네. 뭐 사실화가 좀 된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어떤 이슈가 가장 들어오시나요, 대표님? 저는 가장 이제 주식쟁이로서 그렇게 나타난 것 이외의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래요? 저는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또 전쟁이 아. 무역 그 불협화음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2차 무역 전쟁이라고 그렇죠. 하는. 왜냐하면 지금 그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뭐 거의 뭐 나쁜 말로 말하면은 뭐 읍소를 했다. 네, 네. 뭐 구걸이라는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표를 구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한, 네. 뭐 중국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세계적인 그 이런 그 천재지변 같은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일단은 이거를 수습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안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을 합해서 일단 이걸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일단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따져봤더니 이거 아니냐. 그럼 니네가 어느 정도의 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분명히 중국 때리기에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돌리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중국을 지금 때려봤자 시선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았다가 그런 약간 안정되는 과정에서 확 때리고 시선을 돌리고 나서 거봐 내가 잘했지라고 해서 표를 얻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돼서 트럼프의 이제 그 작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과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참 안타깝지만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 경제라는 게 한쪽이 이득 보면 한쪽이 손해 보는 데가 있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렵더라도 한 달 정도만 더 완전히 그 폐쇄된 쪽으로 갔다면 조금 더 잘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제가 너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경제를 재개를 시켜놓은 네네. 것인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방역도 잘 되고 있고 그래도 시민들이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진료를 받을 때 네, 네. 나는 괜찮을까 이제 가서 이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도 많이 자발적으로 잘 참여해 주는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GPS라든가 이런 게가 이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태원 클럽발도 그쪽에 있던 그 기지국에 떴던 그 카드 내역이라든가 전화번호 내역을 따가지고서는 다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세계 어디서 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병원도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치료할 수 있는 데도 많고 다만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그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음압병들이 좀 부족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격리하는 것도 좀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잖아요. 10일 정도 있으면 퇴원시키는 뭐 그런 것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다 맞물려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미국 재선과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그 불협화음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거기 맞물려서 좀 이득을 보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뭐 화웨이를 공산당이 보유한 것이다. 5G 라고 해서 관련.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5G 관련돼서는 에릭슨이나 삼성전자 네.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는 아마 삼성전자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효과는 사실 그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기타 장비주들도 그렇고 또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좀 곤란하겠죠.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파동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이게 쭉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갔다가 약간 꺾였다 또 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상향처럼 뻗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파동의 꼭대기에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릴 때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꺾였을 때 또 잡아야 되는데 언제 꺾이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게 미국 증시 보면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업적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움직일 때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좀 이렇게 그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요. 지금 하반기에 시장에 있을 큰 악재들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도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방역은 전 세계 1위라는 건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그전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어떤 높은 네. 의식성이나 우리 국민성 이런 것이 아마 전 세계 이 방역 1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하나 심도 있게 보시는 건 미중 무역 분쟁이 2차 네.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네, 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네. 좀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업종으로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지금 보면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네네.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들, 네. 전기차, 수소, 네. 에너지, 뭐 풍력, 뭐 네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전기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는데 네. 요즘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굉장한 투자 발표가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되면서 우리나라도 수소 관련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미국에서 5G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주설도 좀 네네.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빼놓을 수 없겠죠. 네네. K바이오와 코로나19 관련 바이오. 네. 뭐 대충 이 정도 제가 지금 순간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건 요 정도인데 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할 업종들은 네. 일단 어떤 것이 있을지 너무 질문이 어렵죠. 어떤 업종들을 하반기 좀 우리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와 함께 네. 그 이유도 여쭤보고요. 아니면은 뭐 순차적으로 하반기는 이런 그림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네. 큰 그림. 하지만 좀 어려운 질문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수학 공식을 물어보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아무튼 들은 생각나는 대로 지금은 그 바이오 쪽은 꼭 봐야 되겠죠. 바이오. 바이오는 꼭 봐야 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한참 그 급등이 일어났던 그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관련돼서도 그렇고 네. 레보비르 관련된 부강약품 그리고 그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그 유리클럽에서는 또 공략하고 있는 것들은 뭐 레오퀸바이오 같은 정부에서 코로나19 물질을 이렇게 이관을 해서 네. 렘데시비르도 뭐 훨씬 월등한 물질을 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업종 대표주 사면 됩니다. 주가 급등기에는 어쨌든 대표주 사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출렁거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여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월달 같은 충격이 한번 땅 때려주는 충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그 방면교사라고 하죠. 이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배우는 것인데 그때 당시 올라갔던 종목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고 한다면 진단키트 관련된 K 방역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바이오 쪽은 그런 식으로 다 바이오는 아니겠지만 꼭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안 좋을 때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제재에 나서는 것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그러한 쪽들 그러면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LNG선 그 우리가 수주한 거 있죠. 네. 그 진단키트 50억 수출하고 그 수출을 요구했던 그 카드 장관이 그렇죠. 이 진단키트 그러니까 이 발주하는 그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 프로그램 시간 때 말씀하셨는데 예, 굉장히 예. 기분 좋더라고요. 그 50억 네. 진단키트 팔고 기술 조금 알려주고 100조를 수주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에린선 관련된 그 조선 관련 좀 봐야 됩니다. 또. 한참 주춤했기 때문에 조선 좀 봐야 되고요. 네, 조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서 잊혀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 그리고 2월, 3월에 떨어졌던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떨어졌던 분들 보면 오히려 그때 상승했던 종목들 네.
또 주가가 거의 영향이 없는 M&A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취업을 하고 있는 그 제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타격을 안 받으려면 제조업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언택트 컨택트 해가지고 언택트 주들 얘기를 하는데 언택트 주들은 물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언택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조업이 좀 컨택트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컨택트 쪽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부분, 그러니까 에디슨 수주해놓은 거 부분, 네. 그리고 만약에 5G 관련해서 수주한다면 그런 부분, 그다음에 눈에 보이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리겠죠. 네. 그러면 그때가 저점을 잘 잡으면 다시 또 기회가 된 것이고 될 것이고 지금 너무 올라갈 때 잡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쭉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조선주 지금 말씀해 주신 조선주 관련된 부분도 좀 사실은 좀 네네. 잊고 있었고요. 지금 M&A 관련된 부분도 잊고 있었는데 아까 바이오 얘기에서 그러면 대표님께서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이끌 바이오가 사실 두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K바이오와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바이오. 네네. 그러면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그 백신이라든가 이게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일단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렘데시비르 이쪽이 뭐 다 됐다 그래가지고 100%가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중증 환자 일부. 네. 근데 그렇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뛰고 있는 치료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하나가 성공한다면 다른 회사 다 죽겠죠. 한 종목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 나오기 전까지는 그 섹터들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도 그 코로나19 관련된 거기서 나오는 그 렘시마인가요? 렘시마 쪽이 네. 유럽에서 뭐 환자에 투여했더니 뭐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주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도 일부지만 네. 제일 큰 이슈지만 사실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기술 수출을 했던 회사들 한미약품을 수출을 했다가 이제 다시 또 해지가 됐지만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레고캔 바이오라든가 다시 또 한미약품이라든가 네. 이런 라이센싱 아웃을 했던 회사들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아직 남아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 제약사예요. 라이센싱 아웃을 했습니다. 네. 최기훈 제약사에게 기술을 수출했어요. 그러면 다음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기술을 사간 최기훈 제약에서 네. 권태민 제약에서 나온 파이프라인을 눈여겨보고 있겠죠. 조금만 기술이 올라오면 또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기술 수출이 어렵지 한 번 터놓으면 물가가 트이면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러면 경쟁사에서 또 이쪽 걸 가져가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선점을 하고 싶어서 더 선점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 수출을 했던 회사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은 기술 수출이 안 돼서 그렇지 계약금이 작고 마일리스톤이라 그래서는 그 런닝 개런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 1조 원짜리면은 한 100억 주고 9,900억은 만들어가지고 주겠다 이거거든요. 네네. 팔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파가 좀 덜하지만 예전에 한미약품 처음 기술 수출했을 때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상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 하나 만들어서 100년 이상을 지금 먹고 사는데요. 그런 걸로 계산해 본다면 신약 하나는 우리나라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라이센싱 아웃했던 기업체들은 계속 봐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잠시 이벤트 안내 하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샵 8338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핵심 유망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상반기 한국경제TV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들이 준비한 핵심 유망주를 저희가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링크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8338 핵심 유망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특집 방송 지금 오늘 1부 권태민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2020 하반기 핵심 유망주에
라는 제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야 될 다양한 이슈들 상반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관전 평가 함께 하반기 좀 예측해 볼 만한 그리고 우리가 네. 좀 주도할 만한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네. 한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하반기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9월 15일입니다. 네. 9월 15일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게 또 연장의 네. 가능성을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야 된다고 보고 지금 증권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세를 매기겠다 이 네. 얘기를 202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 달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런다면 지금 만약에 공매도 금 제한을 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 미국 시장 반등나면서 같이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는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이제 기업의 주가를 누르는 쪽으로 오다 보니 지금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매도 금지시키고 나서 우연찮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 여파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창구는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인데 회사채 발행은 뭐 비상장 주식도 할 수 있고 대신 상장된 회사들은 유상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면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윗부분에 있는 것이 기업한테는 유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계속 받쳐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뭐 좀 미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저의 그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요.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는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5G. 네, 이게 작년이었죠. 작년 1월에 10,000원대였던 KMW가 네네. 9월 되니까 이게 8만 원까지 네네네. 매달 10,000원씩 올라갈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5G입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한동안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외면을 좀 받는 네네. 그런 모양새였는데 요즘 또 다시 5G가 입에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웨이를 잡기 위해서 네. 미국에서 5G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또 거론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수주설.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아주 뭐 된 것이 없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일단 5G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함께 어떤 그림 그리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이 우리 시장에서 필요할까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5G가 화웨이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장비를 썼을 경우에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파이를 하나 심어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에릭슨 쪽이 미국과 좀 더 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미국이 갖고 싶은 거죠. 만약에 중국 화웨이가 그런 게 스파이 그걸 심어 놓는다면 미국은 심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럼 그런 정보를 화웨이를 통해서 장비를 써가지고 중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막아놓고 미국이 가져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저는 어떻게 소설 쓰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예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의 한국의 그 짬짬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이렇게 끈끈한 네, 네. 이 결합이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뭐 기소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 방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해요. 보면 제가 너무 저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뭐 좋든 안 좋든 그 표현 안 하겠지만 네, 네. 방위비를 5억 달러 그러니까 뭐 5조로 늘려달라 그랬잖아요. 1조가 넘어가면 된다 했던 게 작년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5조를 불렀고 우리나라는 뭐 1조 조금 넘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위비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걸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뱉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뺏어내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그게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한쪽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코끼리를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맹인이 만지면 다리는 말랑말랑하고 코끼리 상하는 딱딱하고 네. 만지는 데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면 저 부분은 딱딱하고 저기는 말랑말랑하고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 만져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복합돼 있기 때문에 이게 풀려면 말로 풀려면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제가 뭐 무료 특강에서 이제 끝나고 무료 특강에서 좀 더 설명을 네네.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5G 관련돼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정보 공유를 좀 더 하면서 그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K방역이 가장 앞서고 경기도 가장 지금 제재를 안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네. 활동도 그리고 이것까지 만약에 된다면
100조 원 수주 LNG에다가 이거 대고 조금만 더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내년 3%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눌렸던 시장이 한번 이제 뜨기 시작하면 저는 말도 안 되게 뜰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서 이제 북한의 협조가 좀 필요하죠. 좀 북한이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G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뒷이야기, 숨어있는 이야기. 물론 우리 권태민 파트너의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또 함께 해주셨지만 재밌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딱 마지막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좀 이건 좀 큰 얘기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미국 시장의 하락 시 우리 시장에 분명히 영향이 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네네. 있고요. 자, 이게 잘 나가던 우리 시장 상반기에는 잘 나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네. 대유행으로 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이전 정도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요. 네. 잘 나가던 우리 시장 앞으로 제동이 쭉 걸릴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걸 돌파구로 해서 더 심차게 시장이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 뭐 총평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네. 자료를 좀 준비해 놨는데요. 네네. 그 PPT 보면서 뭐냐면 미국 시장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과 네. 미국이 좋았을 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래요. 표를 보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보신다면 2020년 하반기 시황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제목을요. 자 보신다면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 네. 하반기 시황이 띄워지나요? 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을 놓고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 오로 표시한 것은 이거 좋은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한 겁니다. 네. 좋았을 경우. 자, 본다면 FRB에서 기업 회사채 매입, 연준에서 기업 회사채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국가가 돈을 찍어서 회사에 대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약발이 또 다 했습니다. 미국에서 웬만한 기업은 다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은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뭐 100%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좋을 때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시 국가 간의 교역 및 기업 간 무역이 침체가 되겠죠. 아, 네. 이건 지금 처음에도 2월, 3월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기축통화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너무 돈을 많이 찍어서 지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붕괴가 된다면 세계 시장은 패닉이 발생됩니다. 네.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붕괴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기축통화권이 흔들린다는 것, 그거는 미국이 붕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장세에 따른 업종 및 종목 공략법. 네. 자, 요거 보신다면 미국 시장이 급등할 때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여러분. 코로나19가 갑자기 잡혔고 네. 백신이 나왔고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국내 증시 대세 상승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지수 관련주가 급등할 수 있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급등하게 되면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상당히 좋은 주식 30개 종목 정도가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결론적으로는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돈을 잃는 사람이 더 많은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보합 내지 점진단 하락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안 하고 큰형이 앞장서서 가지 못하고 횡보한다 혹은 약간 하락한다 했을 때 상승 종목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2번 정도의 상승이 좋고요. 만약에 미국이 안 좋았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자 본다면 미국 시장 하락 시에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될 겁니다. 동학개미들이 그러면 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단기적 패닉 현상이 올 것이고 이런 시장이 발생될 때는 단기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네. 자, 선수들이 떼돈 버는 시장이죠. 이때가 급락이 올 때, 지난 2월, 3월에 지수 35% 하락했을 때 수십 %씩 계좌를 늘린 쪽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북한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외국인이 이탈하고 역시 하락 진행되고 개미운동, 삼성전자 대규모 매수했었는데 개인들 투매가 발생한 다음에 급반등이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안 좋을 때 투매가 일어난다면 급반등, 최근에 2월, 3월에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났던 것처럼 그보다 더 V자로 쫙 올라갈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IMF와 리먼 사태가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봐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올 수 있으니 제가 미리 조심하자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흐름상 단기적 급락 가능한 시장이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통화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미국은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신권을 발행해서 지금 양적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돈을 찍어서 이거 돈으로 써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부 국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돈을 찍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기축통화 아니기 때문에 신권을 발행할 때는 신권 발행 시에는 발행하는 규모보다 화폐 가치가 훨씬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100원이 돌고 있는데 100원을 더 찍었다 했을 때는 50원 정도,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데 네. 한국은 그렇게 100원인데 100원 찍을 경우에는 반의 반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통화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돈을 찍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교역을 하면서 찍어낸 돈을 조금 더 뺏어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네, 했습니다.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싹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반기 그리고 또 하반기 우리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건태인 파트너께 들어봤습니다. 자, 문자 샵 8338 이벤트 있습니다. 핵심 유망주라고 문자 샵 8338로 보내주시면요. 한국경제TV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분들이 준비한 핵심 유망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8338 이렇게 핵심 유망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 시장 상황 저희가 권태희 파트너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온라인 무료 특강 안내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캐스터. 특별 생방송 문자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샵 8338로 핵심 유망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들이 선정한 하반기 핵심 유망주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하반기 핵심 유망주 통해서 하반기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온라인 무료 특강들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후 8시부터 한동훈 파트너와 류태영 파트너의 한류 투캅스 무료 특강과 최승욱 파트너의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고요. 9시에는 권태민 파트너와 장동우 파트너, 가문숙 파트너까지, 또 10시에는 류태영 파트너, 11시에는 김동엽 파트너, 11시 반에는 24시 클럽까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무료 특강으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2020 하반기 핵심 유망주 앞서 하반기 시장 상황과 전망 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권태민 파트너가 시장 상황에 따른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표님. 예, 권태민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세에 따른 업종 및 종목 공략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유망주라고 했는데 왜 시장만 얘기하나 생각을 하셨죠, 여러분? 저는 한 종목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메모할 준비하십시오. 볼펜을 준비하시고 아니면 펜을 준비하시고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띄워드리는 것을 꼭 메모를 하시고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횡보할 때, 상승할 때 움직이는 섹터들이 따로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여러분?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상승 시에 움직이는 종목을 잡으시고 횡보할 때도 하락할 때 움직이는 종목을 잡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려드리는 이 스토리를 아신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으실 거라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U자를 그려놨습니다. 저는 시장이 떨어질 때, 횡보할 때, 상승할 때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자, 최근에 하락을 할 때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까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움직이는 업종들이요? 우리가 이제 대본이 없으니까 네네네. 저는 당황 많이 시키셨는데 이제 당황해 보셔야 돼요. 네네. 하락할 때 뭐가 움직일까요? 글쎄요, 하락을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엔 좀 이상하게 움직였지만 네네. 하락할 때는 우선주와 그렇죠. 저가주, 개별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네. 받쳐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장에서는 우선주와 저가주, 개별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고 계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는 괜찮아요. 뭐든지 사놓으면 대형주 사놓으면 대부분 올라가니까. 근데 대상장에서는 근데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만 우선주 사시면 안 되죠. 네. 우선주 하시면 안 됩니다. 저가주, 동전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뭐 몇백억짜리 하시면 안 돼요. 자, 개별주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집단 매매할 때 못 들어가겠죠. 한두 명, 개인들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을 생각해서 개별주, 이 시장에서 매매를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매매에 참가한다면 개별주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 횡보할 때입니다. 횡보할 네. 때는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까요? 행보할 때는 아무래도 자, 머릿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 관계상. 자, 지수행보 시에는 맞아요. 테마주와 개별주가 움직입니다. 네. 테마주와 개별주, 그러니까 이때 돈을 버는 시기죠. 선수들은 이때 떼돈을 법니다. 네, 네.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횡보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네. 여러 가지 테마가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테마 내지 두 테마 혹은 한 테마들이 움직입니다. 종목 수도 5개밖에 안 돼요. 5개 내외. 근데 반등할 때, 상승할 때의 테마주들은 2개, 3개, 4개의 테마주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40개, 50개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건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횡보할 때는 테마주와 개별주에 집중하지 네. 지수 관련 대형주를 너는 갈 수 있어 하고 묻어놓는다면 큰 돈을 못 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반등 시 네. 지수가 이제 조금 오른쪽 엉덩이를 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이때는 왜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자, 지수 반등 시에는 제약바주들이 움직입니다. 이제 최근희님한테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왜 이게 움직이냐면 왜 움직일까요? 제약바이오가 왜 제약바이오. 먼저 움직일까요? 지수는 힌트를 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는 기업들 실적보다 먼저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한다는 것은 나중에 실적이 5, 6개월쯤에 그렇죠. 좋아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일까요? 제약바이오주는 아무래도 좀 미래를 위한 또 뭐라고 할까요? 선행으로 먼저 움직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 50% 맞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사람이 이 좋아질 걸 예상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미리. 네, 네. 그러면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어.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을 때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그렇죠. 좋아지면 먹고 사는 건 괜찮으니 이제 건강을 생각하게 건강을 됩니다. 생각하게 그래서 되는 거죠. 약을 사 먹게 되고 병원을 가게 되죠.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들이 먼저 움직여요.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유럽 시장 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 반등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오기 전에 지수 상승 시 자고로 들어서면 옐로우 칩이 움직입니다. 옐로우 칩 들어보셨죠? 옐로우 칩이요. 옐로우 칩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한화, GS, 뭐 LG 예를 들어 이런 회사의 지주회사격인 회사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수 급등 시 이제 완전 상승장으로 갔어요. 네, 네. 어떤 섹터 하셔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량주들이 또 이제- 그렇죠. 네. 이거는 맞히셨습니다. 하나 자, 맞췄네요. 상승장에서는 우량주, 블루칩 네. 업종 대표주들이 갑니다. 이때는 권태민이가 이끄는 클럽에서도 유로클럽도 마찬가지고 내가 혼자 매매한다 하더라도 이 우량주, 블루칩 업종 대표주에 70% 돈 실어놓고 네. 현금 10% 갖고 있고 20% 가지고 개별주를 매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 시간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이거 잘 적어 놓으셨죠, 여러분? 네. 잘 적어 놓으시고 평생 쓰십시오. 그리고 이건 정말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내 재산인데 까놓고 알려드렸으니까 하시고요.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마치고 사무실로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예, 달려가서 온라인 무료 특강 9시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전으로 네. 9시 약간 넘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9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5시간 특별 생방송 2020 하반기 핵심 유망주 1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